아메리츠 파이낸셜의 헬렌장 매니저와 함께하는 헬렌케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츠의 헬렌장입니다. 네, 자 매니저님 이제 그 영상이 벌써 이 두 개가 나갔고 네. 이번 세 번째인데 네. 어떠세요?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떨면서 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너무 용기를 많이 주시고 너무 잘 들었다,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다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롱텀 케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저 오래 사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만 와닿지는 않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네, 와닿지가 않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금 질병이 생기시면서 돌봐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롱텀 케어가 정말 우리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롱텀 케어는 저도 지금 뭐 이제 중년이고 아이들도 네. 뭐 많이 이제 크고 네. 했지만 내가 그런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한 65세 때 그래도 럭클리 은퇴를 하셨어요, 일찍. 그리고 집도 사셔서 금방 페이오프를 하시고 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되게 평화스럽게 그냥 노후를 잘 보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뭐 억지로 더 일을 하실 것도 아니고. 네. 자, 그랬는데 네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근데 저희 아버님이 폐렴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너무나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이제 큰 집에서 혼자 계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큰 언니가 엄마를 이제 모시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노인들이 그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좀 계속 슬퍼하시면서 한 몇 개월을 지나다가 그것이 지나니까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네, 치매가 오시고 또 치매와 더불어 파킨슨이라는 병이 오시는데요. 그거는 아이고. 피지컬리 이제 자꾸 이렇게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다가 자주 넘어지시고 이런 챌린지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엄마를 케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죠. 딸이 셋이니까 저희가 이제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월화는 누가 하고 뭐 화수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택하는 거는 양로원이잖아요. 양로병원 네, 같은 그렇죠. 곳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양로원을 보내드리게 됐는데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냥 같이 끝까지 계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면서 그 6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시작했을 때에 롱텀 케어를 생각을 다시 하게 돼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좀 뭐를 해드리면 좋겠다 하고 봤더니 벌써 80이 되셔가지고 아무런 상품을 할 만한 게 마땅히 그렇죠.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연세가 되면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아니면 네. 받아주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같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정도겠죠. 맞아요. 네. 너무 비싸고 별로 의미가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못했는데 엄마가 저렇게 양로원을 가시게 되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버지가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었으면 돌아가시고 엄마에게 물려주셨으면 엄마가 또 넉넉하게 돈이 있으셔서 뭐 케어기버를 쓰시거나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엄마가 만약에 생명보험이 있으셨다면 지금 크로닉 일리스에 해당되는 그런 피지컬 그 컨디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리 액세스 쓰실 수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것도 안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양로원에 가셨는데 오늘도 또 양로원에서 또 연락이 와서 양로원에서도 그 노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면은 또 케어 기버를 또 개인적으로 좀 써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엄마만 따로 이렇게 와서 케어해 주시는 그렇죠. 분들. 근데 네. 이제 결국 다 그게 비용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는 되지 않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현실이라는 게 다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랬군요. 통계를 보니까 저도 깜짝 네네. 놀랐어요. 네네. 통계를 보니까 반 이상이 롱텀 케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20% 이상은
롱텀 케어를 5년 이상 쓰는데 그 비용이 5,000불 이상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5,000불이라는 게 한 네. 달에 5,000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 달에 5,000불이에요. 1년이면 6만 불이고 5년이면 30만 불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는 50%가 필요하다 그러면 네. 저희도 둘 중에 한 명은 롱텀 그렇죠.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네. 통계상으로. 네, 맞아요. 예. 뭐 그냥 막연히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거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반반인데. 예,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롱텀 케어의 중요성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잘 준비하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또 그 모아두신 그 롱텀 케어 비용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은퇴를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오늘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롱텀 케어로 오늘 선택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는 5년 이상 30만 불까지 들어가는 이거 결국에는 노후에 쓰려고 마련한 자금이라든지 뭐 집 하나 남은 거라든지 이런 거 다 결국은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메디컬 빌 쓰시느라고 집도 팔고 결국은 뱅크럽시 하시는 분들을 전 종종 봤어요. 네, 너무나 아쉽고 좀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롱텀 케어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요. 네.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좀 해결해 주셔야죠. 네. 생명보험의 리빙 베네핏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이제 오늘 롱텀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롱텀 케어를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싱글 프리미엄 라이프라는 그 옵션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럼섬, 그러니까 열심히 벌으셔갖고 돈을 럼섬으로 한꺼번에 넣어놓고 그거를 좀 기다렸다가 그 넣어놓은 거에 2배에서 3배까지도 이렇게 꺼내서 롱텀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롱텀 케어를 쓰려고 이렇게 그 싱글 라이프 프리미엄을 넣어갖고 하면은 텍스가 없어서 텍스 프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요. 만약에 안 아프셨어요. 하나도 안 아프시고 그럴 수 있죠. 예,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을 준비는 때, 네. 했는데 전혀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이제 모아져서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수령을 해가고 또 텍스 프리로 쓸 수 있는 머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은행의 CD나 또 은행의 저축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랑 이렇게 비교를 나중에 해보시면 이 상품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좀 들어주세요. 네네. 예를 들어서 65세의 성인이 럼섬의 돈을 10만 불을 여기다가 넣고 계시다가 한 80세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제 롱텀이 필요할 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이후에. 예, 그때 이제 그 돈을 이제 쓰시려고 보시면 한 60만 불 정도를 5년에 걸쳐서 한 달에 한 7,200불 정도씩 해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롱텀으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고 또 롱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서 이런 라이프 인슈런스에 들어있는 리빙 베네핏을 통해서 롱텀을 준비하시는 이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뭐 신세지고 또 배우자에게 힘들게 하고 이런 걸 안 하셔도 준비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은퇴하시면서요. 네. 부부가 이제 나이가 다 같진 않으시니까. 그렇죠. 먼저 보통 이제 남편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65세가 되면서 넣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도 또 한 65세 될 때 좀 또 넣어놓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쭉 사시고 지내시다가 네. 요즘 뭐 85세, 뭐 90세 가까이 돼서 그게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두 분이 너무 건강하시기에 이걸 안 쓰셨다. 네. 그럼 나중에 뭐 먼저 돌아가신 분이 네. 남아 계신 분에게 물려주시고 네. 그 돈을 또 좀 쓰시다가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자녀들에게 또 주시면 돼요. 와, 이게 네. 이름이 뭐라고요? 싱글 프리미엄 라이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 가운데 싱글 네. 프리미엄 라이프라는 생명보험 옵션을 이용한다는 그 거죠. 옵션을 이용하는 거죠. 와. 생명보험 안에 그렇게 옵션으로 사용해갖고 이렇게 럼섬을 넣으시고 네. 기다렸다가 롱텀으로 쓰시는 거죠. 어허.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럼섬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저는 항상 한 30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부터 돈을 잘 벌 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차곡차곡
그 저축성 생명보험에다가 돈을 저축을 해서 진짜 중요하네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롱텀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정말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아직 이 롱텀에 대한 그런 절실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 정말 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에이전트가 돼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제가 럭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할 때 공평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롱텀 케어 쓸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까 50%는 가야 되는데 요런 쪽이 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거 네. 참 어쨌든 네. 이래저래 준비해 두시면 네. 결국에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이렇게 편안하게 쓰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네. 우리 또 자세히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헬렌 케어의 헬렌장 매니저님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롱텀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자세히 나눠보면서 싱글 프리미엄 라이프에 대한 그 옵션에 대한 것도 좀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